그가 내 손수 만든 저녁 식사에 침을 뱉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사랑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내가 그를 묻을 차례라는 것을. 그 침은 뜨거운 국물 위에 떨어지며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모니터를 보며 웃었다. 게임 속 승리의 환호성 때문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손에 쥔 접시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오빠, 밥 먹어. 내가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헤드셋을 살짝 내리고 짜증 섞인 눈으로 나를 힐끗 보았다. 지금 중요한 레이드 중이야. 나중에 먹을게. 나중에. 그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됐는지 모른다. 우리는 3년 사귀었고 작년 가을에 약혼했다. 결혼 날짜는 올해 봄으로 잡혀 있었다. 나는 매일 퇴근 후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그의 게임 시간을 기다렸다. 그는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했지만 퇴근 후에도 게임이 그의 진짜 직업이었다. 그날도 평범했다. 내가 2시간 동안 끓인 갈비찜, 직접 무친 나물, 뜨끈한 밥. 그는 식탁으로 오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 모니터 앞이었다. 내가 접시를 들고 다가가자 그는 손을 휘저으며 밀어냈다. 방해하지 마. 접시가 흔들렸다. 국물이 그의 키보드 쪽으로 튀었다. 그는 갑자기 일어나 접시를 빼앗아 들더니 내 얼굴 앞에서 국물 위에 침을 뱉었다. 이런 거 먹을 시간 없어. 짜증나네. 침이 국물에 섞였다.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내가 그를 위해 희생한 시간들, 잠들지 않고 기다린 밤들, 그의 게임 중독을 이해하려 애썼던 노력들. 모두 그 한 방울의 침에 녹아버렸다. 나는 접시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워졌다. 알았어. 왜 내가 말했다. 목소리가 이상할 만큼 평온했다. 그는 다시 헤드셋을 쓰고 게임으로 돌아갔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 앞에 섰다. 물을 틀었다. 뜨거운 물이 손을 데웠지만 아프지 않았다. 내 안에 무언가가 이미 죽어버린 탓일 거다. 왜 지금까지 참았을까? 처음 게임에 빠질 때 친구들이 중독이야, 헤어져 라고 했을 때 왜 듣지 않았을까? 사랑이라고 믿었다. 그가 스트레스 받는 직장 생활 때문에 게임이 필요하다고, 결혼하면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나를 가족이 아니라 방해꾼으로 보았다. 그날 밤, 그는 새벽 4시까지 게임을 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그 침이 반복됐다. 그 오만한 표정, 나를 하찮게 보는 눈빛. 복수가 시작됐다. 아니, 계획이 세워졌다. 공정한 대가. 그는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 이제 내가 그를 존중하지 않을 차례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 급히 출근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의 도시락을 챙겨주었다. 미소 지으며. 오빠, 오늘도 화이팅. 그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문을 나섰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의 계정들, 비밀번호는 다 알았다. 그는 나를 믿었으니까. 그 믿음이 그의 약점이 될 줄 몰랐을 거다. 게임 계정부터 시작했다. 그의 메인 캐릭터, 수년간 키운 랭킹 1위 캐릭터. 아이템 하나하나에 돈과 시간을 쏟아부었다. 나는 천천히 모든 아이템을 분해했다. 캐릭터를 삭제했다. 복구 불가능하게. 그의 길드 채팅방에 들어가 그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 게임 재미없네. 접는다.
다들 바이. 그리고 그의 이메일, 소셜 계정. 모든 비밀번호 변경. 그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있던 중요한 파일들, 회사 프로젝트 백업, 개인 사진들 일부를 삭제했다. 돌이킬 수 없게. 내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왜 이렇게까지? 스스로 물었다. 그냥 헤어지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나를 너무 깊이 상처 줬다. 그 침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다.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선언이었다. 퇴근한 그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컴퓨터로 달려갔다. 얼굴이 하얘졌다. 무슨? 내 계정.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처음으로 공포가 서린 눈빛. 너 했어? 나는 차분히 웃었다. 모르겠는데. 그의 분노가 폭발했다.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졌다. 나는 가만히 있었다. 내 안의 공허가 그를 삼킬 준비가 돼 있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다. 그의 지옥. 그가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해킹당했다고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내가 한 흔적은 완벽히 지웠다. IP 우회, 모든 로그 삭제. 나는 원래 컴퓨터 전공이었다. 대학 때 해킹 동아리까지 했었다. 그가 몰랐던 나의 과거. 너 미쳤어. 왜 이런 짓을 해? 그가 소리쳤다. 나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다. 침 뱉은 거 잊었어? 그의 얼굴이 굳었다. 후회하는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곧 오만이 돌아왔다. 그건 그냥 짜증나서 그랬어. 사과할게. 계정 복구해줘. 사과. 그 단어가 역겹게 들렸다. 진심이 아니었다. 그냥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한 수단. 복구 불가능해, 내가 말했다. 영원히. 그는 주저앉았다. 게임이 그의 전부였다. 친구들, 자존감, 스트레스 해소. 모든 게 거기 있었다. 이제 아무것도 없다. 나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이게 정말 원한 걸까? 복수는 달콤하지만 내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다음 단계. 그의 직장. 그는 대기업 IT 부서에서 일했다. 성실하지만 게임 때문에 야근을 피하고 집중력이 떨어졌다. 상사는 이미 불만이었다. 나는 익명으로 그의 상사 이메일에 제보를 보냈다. 그의 컴퓨터 로그 업무 시간에 게임한 기록, 다운로드한 불법 프로그램들. 증거 사진 첨부. 며칠 후 그는 인사팀 호출을 받았다. 경고. 다음엔 해고. 집에 돌아온 그는 술을 마셨다. 처음으로 나에게 손을 들었다. 뺨을 때렸다. 통증이 왔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웃었다. 이제 시작이야, 오빠. 그의 눈에 공포가 깊어졌다. 그는 나를 몰랐다. 착하고 순종적인 여자라고만 알았다.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신하고 떠났다.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자살했다. 나는 그때부터 배신을 용서하지 않기로 맹세했다. 그는 빌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결혼 취소하지 말자. 결혼. 이제 웃기는 소리였다. 나는 그의 휴대폰을 해킹했다. 그의 채팅 기록.
게임 속 여자 길드원들과의 대화. 플러팅, 은밀한 약속. 나 몰래 만난 적도 있었다. 그 증거를 그의 어머니에게 보냈다. 익명으로. 그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전화가 왔다. 얘야, 민준이가 무슨 짓을. 나는 울음을 가장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금이 갔다. 그는 점점 무너졌다. 술, 담배, 불면. 체중이 줄었다. 나를 보는 눈빛이 증오로 변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 안의 증오가 더 컸으니까. 어느 밤, 그는 무릎 꿇었다.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진심처럼 보였다. 내 마음이 흔들렸다. 정말 끝낼까? 아니. 아직 멀었다. 가장 큰 대가가 남았다. 복수는 중독됐다. 처음엔 공정함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즐기고 있었다. 그의 고통이 내 고통을 덮는 듯 했다. 그의 직장에서 해고됐다. 제보가 결정타였다. 실적 부진, 태도 문제. 그는 취업 준비를 했지만 게임 이력이 발목을 잡았다. 이력서에 빈틈이 생겼다. 나는 그의 은행 계좌를 건드렸다. 공동 계좌였다. 결혼 자금으로 모은 돈 나는 절반을 인출해 내 계좌로 옮겼다. 법적으로 문제없게. 돈 어디 갔어? 그가 물었다. 모르겠는데 내가 답했다. 그는 폭발했다. 하지만 이제 약했다. 나를 때릴 기력도 없었다. 나는 새 아파트를 알아봤다. 혼자 살 곳. 그는 친구들에게 빌렸다. 하지만 그의 상황을 알게 된 친구들은 멀어졌다. 게임 길드 친구들은 이미 배신자 취급. 그의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병원에 갔다. 우울증 진단. 약을 먹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다. 순간적으로. 왜? 그는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괴물이 되고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내 과거를 파헤쳤다. 어머니 자살, 아버지 배신. 너 그래서 이런 거야? 트라우마 때문에?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맞았다. 나는 상처받은 아이였다. 그 상처를 그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가장 큰 복수. 그의 생명줄. 그는 게임 회사에 지원했다. 꿈의 직장. 나는 그 회사 HR에게 익명 제보. 그의 과거 중독, 해킹 의혹. 탈락. 그는 절망했다. 자살 시도. 약 과다 복용. 병원에 실려갔다. 나는 병실 옆에 앉아 있었다. 그가 깨어났다. 나를 보았다. 왜 나를 죽이려 해? 나는 대답했다. 죽이려는 거 아니야? 살리고 싶은 거야? 내 오만을 깨뜨려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으로 진짜 후회. 내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병원에서 퇴원한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집은 더 이상 그의 집이 아니었다. 나는 이사 준비를 끝냈다. 나간다 의내가 말했다. 그는 붙잡았다. 제발. 용서해줘. 용서. 그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지.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침뱉은 그 순간 용서는 죽었어. 그는 울었다. 남자가 이렇게 울 줄 몰랐다. 나는 떠났다. 새 아파트로. 그 후 그의 소식을 들었다. 알코올 중독, 노숙자 쉼터. 나는 성공했다. 직장에서 승진, 새 연애. 하지만 밤마다 꿈을 꾼다. 그 침, 그의 절망한 얼굴. 복수는 승리였지만 나도 패배자였다. 어느 날 그의 전화. 도와줘.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다. 나는 그를 구할까? 아니, 이미 늦었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나는 결혼했다. 새 남자, 존중해주는 사람.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그가 찾아왔다. 술 취한 모습.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그는 칼을 들었다. 공포가 왔다. 내가 만든 괴물. 싸움이 벌어졌다. 이웃이 신고. 경찰. 그는 체포됐다. 법정. 나는 증언했다. 과거의 모든 것. 판사는 그에게 유죄. 하지만 나도 죄책감.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영원. 지금 나는 이 이야기를 쓴다. 경고로. 배신은 대가를 치른다. 하지만 복수도. 그의 오만은 끝났다. 하지만 내 평화도. 그 침 한 방울이 모든 것을 바꿨다. 후회한다. 하지만 바꿀 수 없다. 이게 내 이야기다. 공정한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살았다.